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심판의 신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천대 입학팀장인 김일태 팀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김일태입니다. 네, 논술 전형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가천대는.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논술을 들었는데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왜요?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지. 뭔 평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논술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나 구성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논술 전형이 일부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은 아니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이 더 나아가서 어른이 고등학교가 대학이 합격하려면 좋죠. 합격하는데 내신이 안 돼요. 종합전형이 준비가 안 됐어요. 수능을 잘 못 봐요. 그러면서 전형도 아예 못 쓰게 막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저는 대학이 어른이 최소한 썼다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난 그거에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신이 좀 안 닿았다고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쓸 전형이 없는 거야. 내가 종합전형 1, 2학년 때 놀다 보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됐어. 네네. 그러면 종합도 못 써. 교과도 못 써. 그러면은 원서를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논술을 구성할 때 제가 네. 제일 주안점을 줬던 게 네. 학생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전형을 만들자. 그러니까 도전 전형을 만들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취지였었어요. 예. 그게 대학이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사회에 나갈 일 아직 학생들 꽃도 안 폈어요. 그죠? 근데 꼭 합격이라만 바라기보다는 도전해갖고 떨어지는 거고 도전도 못 오는 거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갖고 도전 전형이다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가면서 처음에 취지 컨셉을 잡으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죠. 이 전형은. 그래가지고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35개, 36개 대학들의 논술하고는 가천대 논술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틀리다. 어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다른 건가요? 다른 대학들 보면은 논술 100%인 대학도 있고 80%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논술 60%에 내신 40%가 들어갑니다. 논술 60에 내신 40. 네. 네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내신 40%면은 많이 크다고들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드리지만은 내신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은 논술에서 나온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냐? 15문제로 구성돼요. 문제가. 15문제가 네. 나온다. 네. 다른 대학들은 3문제, 4문제가 그렇죠. 두세 문제. 두세 문제. 가천대는 15문제로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15문항에서 인문계 우리 학교죠. 네, 인문계 지원하는 학생들하고 자연계 지원하는 학생들이 문항수가 틀려요. 어떻게? 구성비가. 네. 우리는 15문장을 문항을 네. 국어하고 수학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라 국어, 자연 논술이라 수학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은 다 들어간다. 네, 다 들어가는데 인문계는 국어가 9문제, 네. 수학이 6문제. 인문계는 네. 자연계는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 6문제. 그거만 바뀌었다. 네, 바뀌어 갖고 하는데 왜 내신의 변별력이 적냐? 논술 쓰는 학생들이 몇 등급에 지원해요? 보통 3등급 넘어야 되죠. 네. 3등급 안쪽으로 가면은 국어 쓸 거 아니에요. 교과나 종합이나 네. 다른 거 다른 거 쓰겠죠. 쓰잖아요. 네. 그러면 논술 쓰는 애들이 대개 구성되는 게 3등급 후반서부터 6등급을 쓴단 말이에요. 6등급. 네. 근데 내신 한 등급 차 보면은 저희가 내신을 할 때 등급 차가 한 등급당 5점 차이가 났어요. 네네. 근데 논술 한 문제당은 10점이에요. 그러면은 내신 한 등급에 5점이라 했으니까 한 문제 논술 한 문제 가지고 두 등급을 뛰어넘죠. 네네네. 한 문제 가지고 두 등급 뛰어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시작할 때 어떤 애들이 지원한다고 했어요? 3등급 넘은 애들, 5등급까지 하면은 한 문제 가지면 한 등급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은 크지 않다. 내신의 변별력은 크지 않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내신을 반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아까 저희는 교과에서는 내신 반영할 때 잘한 거 5개 국영수사나 국영수사에서 5과목씩 반영한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논술은 3과목씩 반영해요. 3학년 1학기까지. 네네. 잘한 것만 고르니까 내신 편차가 적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은 적다. 논술에서 네. 단락을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수능 최저도 있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논술 영향력이 크겠네요, 그죠? 그렇죠. 논술 영향.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수능 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3등급 하나예요. 그러게. 국영수 탐구 중에서 네. 작년에 영어의 수능 3등급 안에가량 찍은 애들이 50%가 거의 48% 정도 나왔어요. 수험생이 영어가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네. 수능까지 공부 좀 해라. 우리가 그 수능 체제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수능 체제를 좀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왜 올해부터 서울 수도권이 자꾸 15개 대학 같은 경우 수능을 40% 뽑아라 정부에서 공고정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도 잘 나올 거고 수능에 맞아요. 대한 부담이 적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부담은 전부 적을 것이다. 그래.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15문항을 보는데 시험 시간은 80분이에요. 15문항 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고지 형식의 답지가 아니고 노트 형식의 답지로 해가지고 노트 형식으로. 예, 그래갖고 출제를 할 건데 네. 그러면은 15문제가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천대가 다시 틀린 건 뭐 있냐고. 다른 대학들은 3문제 내는데 가천대 15문제 어디서 낼 거냐고. 네네. 어떻게 출제될 거냐고. 네네. 저희 대학이 추구했던 게 사교육을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중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도 말씀 저희가 전년도 그전년도에도 뽑을 때도 항상 했던 것처럼 학교 공부만 하고 노트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있죠. 네네.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했죠. 네네. 거기에서만 내겠다고요. 안 벗어나겠다고. 국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문 따오겠다고. 그럼 지문도 네. EBS나 아니면 교과서에 네. 있는 거에 지문을 네. 활용해서 내겠다. 네. 그래갖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별도의 공부 안 했고.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눈에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향성을 잡냐?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정기고사도 있죠. 네네. 서논술형 시험들을 많이 봐요. 다 봐요 지금은. 그 형태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서술형으로 낸다. 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1학년 때 1학년 국어가 있어요. 예. 그거 그 단원. 그리고 문학하고 독서. 거기서 유주가 될 거고. 그리고 수능 보는 애들 보면은 올해 그 합법과 장문 수능 있고 언어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기본적인 거로 적은 숫자로 출제가 약간만 될 거예요. 문학 쪽을 더 많이 낼 거다고? 문학하고 독서 쪽에 많이 받는 문학하고 독서 쪽에 많이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쪽 부담은 좀 적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6대 3이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적어야죠.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 인문계열이라면 네. 9문제가 국어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독서와 문학이 네. 9문제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네. 그러면 9문제 중에 6문제가 독서하고 문학에 배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나는 더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는데. 더 잘. 네. 아니, 문학과 독서에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 네. 그러냐면은 수능 볼 때 합법과 장문 보는 애들이 있고 언어와 매체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거를 더 많이 치우치면은 수능 보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그걸 두 단원을 다 배워요.
그쪽에서 치우쳐서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 수능은 네. 어떤 거 보더라도. 오케이. 또 네. 하나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음. 1, 2학년 때 봤던 수1, 수2 네. 거기서만 내겠다. 수완 수투에서만 네. 뭐 미적분이나 기하드, 이 합통이나 이런 거 가지도 않고. 그건 안 가겠다. 왜? 문과 이과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공통 부분만 내야죠. 예. 일단 그럼- 준비하기는 편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다른 대학들이 생각했던 뭐 서울 논술이랑 막 두 장 막 800자, 1500자 쓰는 논술에서는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그럼 팀장님, 만약에 제가 문제가 났다 그러고 답지도 얘기할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답을 내가 한 줄 써야 돼, 두 줄 써야 돼, 몇 줄 써야 돼요? 그거는 학생들이 써야죠. 그거 아니 뭐- 쓰는 건데 네. 제 말은 이제 여기 대학에서 어쨌든 목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를 정답지가 뽑겠다, 있겠죠. 정답지가. 네. 그런데 정답은 딱 한 줄이야. 따지고 보면 예. 예를 들면 예. 핵심은 예. 근데 그것을 두 줄로 쓰든 세 줄로 쓰든 그건 네 맘이다. 네, 상관없죠. 음. 핵심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니까. 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수학 들면 같은 경우는 예. 금방 파악을 해요. 아니 수학은- 제가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핵심을 딱 한 줄로 썼어요. 예를 예. 들면. 예. 근데 어떤 아이는 그 핵심을 쓰기도 했지만 좀 더 잘 썼어. 예. 그러면 점수가 틀리냐 이 말인 거예요. 같죠. 같은 점수다. 예, 결국 같은 점수. 예. 핵심만 제대로 집어내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답이 나오는 논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정성 평가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요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같다. 그러면 팀장님 예. 혹시 논술에서 예. 이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애들이 다 맞춰버리면 그런 일은 없나? 다 맞히면은 다 맞춰갖고 합격되면 좋죠. 근데 시험 보면서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예. 작년에 저희가 적성으로 봤잖아요. 예. 그래서 합격생들하고 분포들을 한번 따져봤죠. 아, 올해. 네. 지원을 말씀해 해봤다. 주시죠. 네. 그러니까 봤더니 예. 대학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우리 단과대학별로 다 단과대학별로. 나오네. 다 갖고 적성 등록자 이거 분석 결과 딱 나왔죠. 네. 다 갖고 딱 뽑아봤더니 제일 낮은 대학이 사회과학대학이 좀 나왔는데 150점 만점이에요. 150점 만점. 10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400 논술이 45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논술이. 네, 60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60%. 네. 근데 450점이 기본 점수고 15문제니까 10점씩이니까 150점 만점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해봤더니 90점서부터 한 115점까지 나오더라고요. 적성으로 딱 해갖고 그러면 몇 문제예요? 11.5문제죠? 예. 그러면은 어디가 115점이 나왔을까요? 가천대에서? 모르죠. 왜 몰라? 진로표가 어디야? 내가 단과대학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과로 따지면 간호대학. 그렇지. 음. 우리가 간호과가 높잖아요. 그거야 뭐. 네, 간호과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은 한 9문항에서 합격권이 낮은 데는 9에서 10, 높은 데는 10에서 11문제 정도에서 합격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결국 다 맞는, 그러니까 15문제를 내지만 물론 뭐 최고로 다 맞는,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권이 형성되는 제일 높은 아이들이라도 다는 못 맞는다. 저는 다는 맞는다고 생각을 안 그럼 해요. 12문제 많이 맞아도 걔가 12문제다? 한 13문제 정도 맞는 학생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우 드물다. 네, 드물고 평균권으로 따지면은 최저가 9에서 10에서 11개 정도에서 평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11개, 12개 다 몰려져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합격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격권이 10개에서 11개. 10개에서 11개. 네, 낮은 과는 9개까지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높은 과는 12개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 질문해도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난이도가 예. 어느 정도인데 그러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요. 예. 제가 만약에 평소 모의고사에서 예. 뭐 국어 1등급,
모의고사에서 또 수학 1등급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러면 이거를 봐도 답을 못 맞춘다는 다 거예요? 맞추죠. 아, 그런 아이들은 맞춘다. 죄송한데 여기서 또 비참하게 만드네 대표님이. 아니,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이 가천대 논술을 왜 써요?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 난이도를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 때 수능에서 3, 4등급 모의고사. 그러니까 3, 4등급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모의고사 보면은 난이도가 3점짜리 문항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거다. 아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네. 뭐 평균이 한 3, 4, 5등급 정도야.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차지하는 네.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3, 4, 5등급에 5, 6등급까지 있는 학생들이 있고 예. 그 중에서 내가 가천대는 가고 싶어. 예. 최소한. 예. 예. 그래서 가천대 논술 전형을 내가 지원하고 싶어. 예. 내가 5등급, 6등급이니까 갈 대학이 없어서. 예. 이럴 경우에 내가 국어, 수학만큼은 내가 한번 오지게 해보겠다. 예. 이렇게 해서 2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의고사 2등급 정도를 맞췄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 아니야? 2등급씩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 학생은 2등급 안 나오는 학생이에요. 떨어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의 변별력보다는 수학에서 변별력을 많이 차지할 거다. 그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네. 합격권이 좀 가까워지지 않나. 문제 너무 꼬고서 내기 없기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꼬아서 내면은 풀이식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답이 나오는 논술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얘기했죠. 그렇게 꼬아놓잖아요. 그럼 우리 채점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논술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올해 그 적에 나간 거 보면은 한 860명 정도로 나갔어요 모집 정원이. 근데 첨단학과 아까 생겼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919명으로 늘었죠. 아, 그래갖고 전국에서 논술 인원이 가장 많죠. 우리 밑에 대학이 제 대학이 한 650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부에 또 찍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가 좋은 애들 학생들한테 기회 주고 취지가 좋은데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네.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패턴의 논술이 가천대가 선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학년도에 그 학점 이수제, 예, 뭐 학점제죠. 학점제 나오고 뭐 이러면서 뭐 수능을 바꾸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술 같은 경우가 저희들은 사교육을 주장하지 않고 학교교육,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네. 지금은 저기 학생들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현재는 논술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가면은 아 저거 내가 쓸 전형 아니야.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가천대 논술은 아 나도 논술을 볼 수 있어. 그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왜? 학생들이 일부 사교육 받고 하는 그런 논술이 아니고 지금 벌써 그 2학년 애들은 이 가천대 논술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많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 취지를 좀 잘 살려주셔서 네네. 많은 응시자함이 있어야 이 대학도 변합니다. 우리가 흐름되면은 맞아요. 따로 가는 변해야 맞아요. 돼요. 맞습니다. 네, 변하고 조금 공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공교육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대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그런 이루어졌으면 네. 그 바람이 큽니다. 어쨌든 가천대가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네. 나름대로 일조를 해보고 싶어서 도입된 예. 시험 문제이고 그런 전형이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또 혹시 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거부부터 하시지 말고 좀
보시다 보고 또 자꾸 문제 같은 거를 좀 보셨을 때 저희들이 지금 모의고사도 보고 설명회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날 하려고 그러고 홈페이지 보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길을 열고 한번 보시면은 한번 길이 보이실 겁니다. 참 올해는 시험 일자가 어떻게 되죠? 참 그 얘기를 안 했네. 아 수능 이후. 수능 이후에 네. 수능 다음에 한 얼마 있다가 바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내. 네. 일주일 이내에 보지 않을까. 지금 아직 날짜는 아직 못 날짜는 정했는데. 확정을 못했지만 네. 일주일 이내. 네. 그리고 수능 보고서 본다. 왜? 수능 잘 봤으면은 안 봐도 되잖아요. 잘 봤으면. 참 꼼꼼해. 네. 그래갖고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네. 학생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좀 해주려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이 수능 잘 봤으면은 가천대 올 점수가 넘었다 그러면 안 와도 되고. 네. 그렇게 해갖고 수능 이후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한번 네. 해서 더 좋은 데 가려면 가고. 네. 또 하나가 수능 형태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능 준비한 학생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 보고 나면 실력이 정점에 오르잖아요. 직급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수능 봤을 때 최고 기호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실력을 가지고 봐라. 그러면은 수능을 좀 실패했어도 논술로 붙을 수 있다. 가천대가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예. 이렇게 해서 논술한다는 대학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여러 대학들이 이런 저희 논술을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SAT 도입한다고 하고 네. AT 도입한다고 하고 하는 거에 미리 약간 맛배기의 스타일 같은 거여서 네. 나름대로 어쨌든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적성에서도 보면 이거 7등급도 붙을 수 있나? 근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7등급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어하고 수학이 1등급이라고. 그러면 붙이겠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국에 보면 두껍게 등급별로 나가다가 7등급을 반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14문제만 좀 합격을 하더라고요. 7등급이 14문제를 맞아야 돼? 네.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써볼만은 해요. 이거 재밌네. 그럼 6등급은 몇 문제 맞춰야 돼요? 6등급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2, 11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아까 내 10개에서 11개가 합격선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내신 등급을 보셔야죠. 안 보셨잖아요. 6등급은 93점이에요. 아, 근데 7등급은 82.5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문제가 몇 점 차이라 그랬죠? 10점. 10점. 10점, 네. 두 문제. 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충분히 다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6등급까지는 내신 고민보다는 논술로 잘 볼 수 있게 해라.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된다.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시간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낼까요? 예. 네. 아무쪼록 가천대 계속 발전하는 대학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보이는 대학입니다. 선택하실 때 현재를 선택하실 거냐 미래를 선택하실 거냐 그거는 학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하시겠죠. 가천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발전할 대학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 작년에 어디 무슨 댓글에 예. 발전의 대학 맞습니다라고 누가 댓글에 쏘는 게 예.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